안녕하세요. 행복씨앗입니다.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.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보합 마감되었습니다. 장 초반만 하더라도 이렇게 갭 하락 출발해서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그 이후에 이렇게 낙폭을 많이 하면서 결과적으로 코스피는 0.08% 이렇게 하락, 그리고 코스닥은 0.1% 상승 마감했습니다. 장 초반에 이렇게 시장에 갭 하락을 한 것은 공포 때문이죠. 지난번에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. 그리고 어저께는 CS은행, 이제 유럽에서 이 CS은행이 유동성 위기를 겪는다는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. 결과적으로 그 진화는 스위스에서 나서서 이렇게 전화를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에서 은행들이 하나 무너지기 시작하고, 물론 이 보증인이 나서서 보증을 썼지만 아직은 좀 까봐야 된다.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더 있지 않을까, 이런 불안감이 아직은 좀 망설이게 만들게 되는 겁니다. 어쨌든 간 이렇게 불안불안한 소식들이 자꾸 전해지자 결과적으로 그 이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, 파월 네가 책임져라 이 짜서가,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사실은 또 파월이 무슨 문제가 있어요. 그동안 돈이 많이 푸는 거 좀 땡겨보겠다고 하는 건데, 예전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돈이 늘어날 때는 다 좋은데, 금리를 올리게 되면 누군가는 나가 죽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. 그럼 다른 건 하나도 안 벌리고, 늘어날 때는 누가 풀었는지 신경도 안 써요. 어쨌든 돈이 늘어났기 때문에 좋다 하다가, 금리를 올릴 때는 그 주체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. 그러니까 파월만 쳐다보는 거예요. 야 때문에 이래서 내리시길라는 지금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어요. 그런데 이제 사실은 파월이 기준금리를 올리기도 사실 너무 급하게 올린 건 맞습니다. 예전에 2015년도 말부터 기준금리가 오를 때 이렇게 완만하게 좀 올랐습니다. 그런데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때는 한 번에 0.75%까지 올리기도 했잖아요. 이런 식으로 급하게 단기간에 올리다 보니까 그 부작용이 이제 시장에 하나하나 나타나고 있는 거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런데 시장에서도 자꾸 이제 긴축에 대한 어떤 우려, 또 그리고 그동안 빨리 이렇게 금리를 올려가지고 문제가 불거지니까 자꾸 연준 쳐다볼 수밖에 없는데, 연준도 그동안 한 말이 있대 말이에요. 그동안 여러 가지 물가 지표가 잡히지 않는 것으로 봐서 긴축 기조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 이야기 하던 와중에 갑자기 은행이 파산하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. 그런데 그렇게 이제 이 은행 파산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그동안 쭉 오랜 기간 이야기하던 걸 갖다가 입장을 바꿔서 지금 이야기하기에는 뭔가 앞뒤가 좀 맞지 않겠죠? 그런데 어제 미국의 2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면서 연준한테 빠져나갈 구멍을 하나 만들어줬습니다. 지난번만 하더라도 기준금리를 이렇게 올렸던 것은 물가가 그간 이렇게 잘 떨어졌어요. 잘 떨어지다가 잘 안 떨어지니까 기준금리를 올린다,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. 그런데 이번에 그래도 지난번보다는 좀 많이 떨어졌죠.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요거 보고 일단은 물가가 완전히 잡힌 거는 아니지만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일단은 금리 인상을 멈추고, 그러니까 다음 주에 금리 동결을 하고 좀 지켜보자, 이런 식으로 해서 빠져나갈 구멍은 딱 하나 마련해 둔 상태입니다. 근데 실제 그래 되면 다음 주 기준금리 동결이 있으면 참 좋은데, 그러니까 이제 딜레마에 빠졌다고 말씀드렸던 게, 기준금리를 기존에 해오던 이런 이야기처럼 올리게 되면은 너가 때문인데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또 올린단 말이가, 이제 너가 우쭐래 하면서 자꾸 파산이 일어나면 이제 파월 더 곤란해지겠지요. 그런데 갑작스럽게 또 기준금리를 내린다거나 이래 되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? 동결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지 않을까? 또 이런 생각들이 넣을 수가 있겠죠. 이 경제는 심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런데 이제 그게 다 이제 말하기 나름인데,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기대할 만한 보정인은 미국 정부, 또 세계 각국의 정부, 그리고 연준입니다. 이제 연준이 나서야 될 때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연준에서 일단은 좀 지켜보자, 동결하고 강력하게 립 서비스를 좀 해야 될 때입니다. 시장에서는 그런 걸 좀 바라고 있는 거예요.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다음 주에 기준금리 인상이 있을 때 어떤 이야기가 가는지 그 전에 나서서 이야기하기는 좀 그럴 거고, 그래서 그걸 지켜보느라 지금 관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시장이 아직은 좀 어중간해졌습니다. 또 우리가 지금은 사실 특별한 위기, 물론 위기라는 게 항상 있지만 표면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가 드러나지 않는가, 그 차이입니다.
그런데 특별한 위기가 사실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항상 위기가 이렇게 뭐 있었지만 마녀 상황 사냥을 당해서 뭔가 이상하더라 이상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어떤 부분에 나온단 말이에요. 만약에 또 이게 어떤 금융기관 하나일 수도 있고요. 또 뭐 조금 그럴 가능성은 뭐 희박한데 국가가 될 수도 있어요. 지금 대한민국 뭔가 좀 이상하다 뭐 이렇게 자꾸 소문이 모여서 사람들이 의심이 자꾸 쌓이게 되면은 그쪽이 그냥 박살납니다. 이렇게 돈 다 빠집니다. 빠져나서 그냥 소문 때문에 망할 수도 있는 거라서 지금은 특히나 미국이나 미국 정부나 연준도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입조심을 해야 될 때가 아닐까. 자기들도 지금 막 입조심하고 단속하고 있을 겁니다. 그리고 또 금융권에서도 지금 내부의 문제 뭐 항상 있어 왔잖아요. 이 대출의 문제 항상 있어 왔었습니다. 그런데 그것들을 누가 또 밖에 나와가지고 난 진실을 폭로합니다 그러면서 밖으로 또 한번 이야기 꺼내기 시작하면 그냥 망합니다. 회사에서도 단들이 좀 잘 해야 되는, 그러니까 전반적인 어떤 약해진 투심을 되살릴 만한 그런 게 나오기 전까지는 그런 것들이 불거지지 않도록 통제를 좀 필요한 시기가,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. 자, 오늘 뭐 시장 수급 어중간했습니다. 외국인하고 금융투자 이쪽으로 돈이 많이 나왔고, 그나마 뭐 기관들이 조금 매수를 해준 덕분으로 시장이 이렇게 조금 올라서 부합 마감이 됐습니다. 자, 수급 분석표 검색을 보면은 그래도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이 몇 개 있기는 하죠. 그 중에서 이 아래쪽에 두 종목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. 또 그리고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정리를 좀 해보니까 이 종목들은 단기간 좀 올랐습니다. 이것들은 일단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. 조심해야 될 종목입니다. 어쨌든 간에 지금 파월 여전 의장이 머리가 아플 겁니다.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니 안 되니 이야기하고 있고, 또 실제 우리가 그 알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것 이외의 그 잠재적인 부실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. 그러니까 뭐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돈이 많이 늘어나면 그 돈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막 사용이 되는 게 아니라 별 미친 짓을 다 합니다. 그러다가 이제 골로 가는 거예요. 예전에 여러분들 그 로마 보시면은 뭐 이런 거 보셨을 겁니다. 이게 지금 침대입니다. 침대 3개 갖다 놓고 가운데 이렇게 식탁이 하나 있어요. 그래서 밤새도록 누워서 앉아서 밥 먹기도 지겨워가지고 돈이 많다 보니까 전쟁으로 하도 돈을 많이 뺏어와가지고 로마에는 돈이 넘쳐나다 보니까 이렇게 누워가지고 밥 먹고 쓰레기는 밑으로 버리고 또 이렇게 묵다가 또 자고 자다가 처먹고 저런 짓을 했었어요. 돈이 남아 돌면 별 미친 개 짓을 다 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도 돈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비트코인 그 자체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.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. 그런데 비트코인 하나 나와 있으니까 개나 소나 그 코인들 뭐 별 희한한 코인들 다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뭐 돈이 많이 흘러 들어갔잖아요. 그게 미친 짓 아닙니까? 코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돈이 남아 돌면 쓸데없는 코인들을 만들어져서 처음에 만들어진 메이저급은 한두 개는 괜찮다니까요. 그 나머지 잡스러운 것들을 만들어져서 이렇게 개나 수인, 소나 코인 발행하고 해서 또 그게 코인이면 다 코인인가 싶다 그래서 난리 납니다. 미친 게이지 많이 한다 이 말입니다. 돈이 많이 남아 돌면.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미친 게이 짓에 금융권도 지금 동참을 해놨다며 은행권도 그쪽 가상자산에 투자를 많이 해놨다 이 말이에요. 근데 가상자산 거품이 꺼지니까 돈을 갖다 땡겼는데 그거는 왜 거품이 안 꺼지겠어요? 그럼 은행도 미친 게짓 하던 거 지금 하나 탄로 났는데 지금 이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잠재적인 위험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사실은 알지 못하죠.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미친 게짓을 엄청 많이 해놨을 겁니다. 그래도 그거 그냥 딱 막아야 돼요. 막고 연준이나 정부에 나서서 보정을 서줘야 됩니다. 그걸 갖다가 일일이 다 까보려고 이 새끼는 이런 미친 짓을 했더라, 이 새끼는 이런 미친 짓을 했더라 하면은 세상에 다 미친 짓밖에 없어요. 그러면 경제 시스템 박살납니다. 그러니까 다 이렇게 위험 잠재적인 부실 요소들을 다 안고 그냥 가는 겁니다. 가다가 최종적으로 이 보정 서는 사람들이 더 이상 보정을 못 서주게 되면 한꺼번에 빵 터지면서 다 죽는 거죠. 아직은 다 죽을 때는 아니기 때문에 힘내시고 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 갈 길 열심히 가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